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유럽의 공항들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여행을 온 한 관광객 무리들의 변칙적인 움직임과 특이한 행동 패턴으로 인해 다른 여행객들도 이들을 참고하여 여행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움직임이 유럽 관광의 핵심 포인트가 되어 전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트렌드를 바꾸고 있는 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파리 지국에서 근무하는 탐사보도 기자 소피 윈저입니다. BBC에 몸담은 지는 어느덧 12년, 그중 3년을 파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유럽의 문화와 관광 산업, 특히 파리와 유럽 각국의 여행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파리에서 사람들의 여행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저의 일이죠. 솔직히 최근 몇 년간 관광업계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유럽의 관광 산업은 이미 잘 정립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식대로 여행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런던 본사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말의 지구의 작은 카페에서 기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루브르 박물관 인근의 관광 트렌드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있었죠.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런던 본사 편집장인 마이클 브래드쇼였습니다. 마이클은 BBC에서만 30년을 근무한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저에게는 상사이자 기자로서의 길을 알려준 멘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소피, 지금 통화 가능해? 편집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고 신중했습니다. 보통 기사 피드백이나 간단한 업무 연락은 이메일로 보내시는데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하실 정도라면 단순한 건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네, 편집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지금 관광업계에서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특히 유럽 전역에서. 관광업계에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이 유럽의 여행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공항 시스템, 레스토랑, 명품 매장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해. 관광객들이 유럽 시스템을 바꾼다고요? 솔직히 이 말을 듣고도 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광 산업은 기본적으로 현지 시스템에 맞춰 여행객들이 적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마련인데 어떻게 관광객들이 오히려 유럽의 관광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그 특정 국가가 한국이야. 한국이요? 의외의 나라였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같은 대규모 관광객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라 한국이요? 맞아, 한국인 관광객들은 원래 꼼꼼한 편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들의 여행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했다고 해. 유럽 공항 관계자들도, 호텔 업계도, 명품 브랜드 매장들도 모두 한국인들의 패턴에 맞춰 움직이고 있어. 이게 단순한 우연인지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건지 직접 조사해줘.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가요? 가장 먼저 파리 샤를 드골 공항부터 살펴봐야 해.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더군. 샤를 드골 공항은 유럽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입니다. 연간 7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으로 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죠. 공항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요? 그래, 공항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공항 운영 방식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 보안 검색대 운영 방식이 달라지고 탑승 게이트 배치도 일부 조정되었다고 하더군. 심지어 한국인을 위한 안내판이 추가 배치되었다는 보고도 있어. 관광객들이 공항 시스템까지 바꿀 정도라고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여행을 하기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걸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지. 편집장님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관광객들의 행동만으로 공항 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편집장님이 직접 취재를 지시할 정도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좋아요, 내일 바로 샤를 드골 공항으로 가서 취재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취재를 마친 후 바로 본사로 보고해줘.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파리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조사해봐야 할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전과는 다르게 파리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공항 운영을 바꾸고 레스토랑 메뉴를 변화시키고 명품 매장의 운영 방식을 바꿨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취재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BBC 기자로서 여러 나라의 공항을 취재해봤지만
이번처럼 관광객들의 행동 때문에 공항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인 관광객들이 공항 운영 방식까지 바꾸었을까요? 공항 도착 직후 저는 공항 내부 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장피에르 씨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15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관리자였습니다. 소피 기자님 맞으시죠? 런던 본사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오셨군요. 네.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본사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공항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솔직히 처음엔 우리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장피에르 씨는 저를 데리고 공항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공항 내부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세요. 그가 손짓한 모니터에서는 터미널 내부를 이동하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시선이 한 그룹에 머물렀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관광객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검은 롱패딩을 맞춰 입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줄을 맞춰 이동하며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마치 훈련된 군인들처럼 혼잡한 공항을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국인 관광객들이에요. 보세요. 줄 서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보안 검색대에서 줄을 서며 우왕좌왕하지만 저들은 미리 검색대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어요. 동선이 거의 완벽합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관광객들은 일반적으로 공항에 도착한 후에야 자신의 동선을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동선이 짜여 있고 서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이 다 같은 것 같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분들은 실시간 위치 공유 앱을 활용해서 움직입니다. 관제실의 CCTV 화면을 확대해 보니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마다 대기 시간이 다르다는 걸 아시죠? 이분들은 출발 전에 공항 앱을 통해 대기 시간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검색대를 선택하죠. 정말로 그런가요? 단순히 우연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다른 국가 관광객들보다 평균적으로 20% 이상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공항 운영 방식까지 바꿀 정도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우리 공항도 동선을 최적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한국어 안내판을 추가 배치하고 탑승 게이트 위치도 일부 조정했습니다. 장피에르 씨의 설명을 듣고 저는 다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절대 헤매는 법이 없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도 빨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액체류 반입 기준과 보안 검색 절차를 숙지하고 있었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투명 지퍼백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마치 모든 과정을 예습하고 온 사람들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덕분에 공항 보안 검색대의 업무 효율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여행객들이 검색대 앞에서 지갑이나 전자기기를 꺼내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다 준비된 상태로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이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공항 면세점에서도 이분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장피에르 씨는 저를 면세점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친 한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 안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필요한 제품이 있는 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고민 없이 물건을 골랐습니다. 보통 면세점에서는 손님들이 진열대를 돌며 구경을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릅니다. 이미 무엇을 살지 정해놓은 상태에서 곧바로 계산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면서 움직이던데요. 맞아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사전에 가격을 비교하고 최적의 쇼핑 동선을 짜놓은 상태에서 면세점을 방문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들은 각국 면세점의 제품 가격을 비교하는 데이터까지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관광객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니 파리, 런던, 밀라노 면세점의 가격 비교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면세점에서 가격을 보고 구매 결정을 하는데 한국인들은 이미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한 후 계획적으로 쇼핑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면세점의 동선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주로 진열대를 돌며 쇼핑을 했지만 이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을 입구 가까이에 배치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히 여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쇼핑 방식까지 바꾼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한국인들의 쇼핑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는 공항뿐만 아니라 명품 매장과 레스토랑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공항에서 본 장면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단순히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만의 여행 방식을 구축하고 있었고 그 방식이 결국 공항 운영 방식까지 바꾸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공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피에르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피 기자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그들의 방식이 바뀌면 유럽 관광 산업도 바뀔 겁니다. 다음 취재지는 파리 미슐랭 레스토랑과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의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후 저는 곧바로 다음 취재지로 향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공항 시스템까지 변화시켰다면 레스토랑과 명품 매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받은 정보에 따르면 최근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방식이 기존 유럽인들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도 한국인들은 기존의 여행 문화를 바꿔놓았을까요? 오후 1시 저는 파리 생토노레 거리에 위치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 메종 블랑슈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30년 넘게 운영된 전통 있는 레스토랑으로 유럽 최고의 셰프들이 거쳐 간 곳이기도 합니다.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인 앙드레 로랑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를 연구해온 베테랑 요리사였습니다. BBC 기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에 오신 목적이 한국인 관광객들과 관련된 취재라고 들었는데요. 네,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유럽의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레스토랑에서도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앙드레 셰프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주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공 포장된 붉은색 소스 한 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뚜껑을 열자 익숙한 향이 퍼졌습니다. 저는 한눈에 그것이 고추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한국 음식에서 사용되는 고추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자신의 요리에 이걸 넣어 먹는 걸 보고 당황했어요.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셰프의 요리는 완벽해야 하는데 손님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소스를 추가하는 건 프랑스 레스토랑 문화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의 말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레스토랑은 셰프가 제공하는 음식 그대로를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 소스를 레스토랑에 가져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손님들에게 주방의 원래 맛을 존중해 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갈수록 한국인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도 이 소스를 연구하게 됐어요. 앙드레 셰프는 주방 한쪽에 마련된 한식 재료 연구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고추장뿐만 아니라 간장, 참기름, 쌀식초, 심지어 김치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식 소스를 활용한 퓨전 요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프랑스 손님들도 이 소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정말인가요? 한국식 소스를 찾는 프랑스 손님들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세요? 네, 처음엔 한국인들만 고추장을 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유럽 손님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고추장을 활용한 해산물 요리는 이제 저희 레스토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가 됐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의 메뉴가 바뀐다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광객들의 취향이 유럽 현지 음식 문화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단순한 소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를 유럽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그걸 인정하게 됐어요. 요즘은 한국 소스를 연구하는 프랑스 셰프들이 많아졌어요. 미슐랭 레스토랑도 이제 한국인 관광객을 무시할 수 없게 됐죠. 앙드레 셰프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미식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레스토랑 취재를 마친 후 저는 샹젤리제 거리에 위치한 유명 명품 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브랜드 매장에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는 보고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장 매니저인 마르코 페레즈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BBC에서 오셨다고요? 흥미로운 주제군요.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유럽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명품 매장에서도 한국인 고객들의 소비 방식이 독특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특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공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마르코 씨는 저를 매장 안으로 안내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보통의 관광객들은 매장에 들어와 이것저것 구경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구매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고객들은 다릅니다.
이미 구매할 제품과 가격 정보를 모두 조사한 후 매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구매하나요? 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사전에 가격 비교를 끝내고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명품 가격 비교 정보를 확인하고 있어요. 저는 한 고객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파리, 런던, 밀라노 명품 매장의 가격이 유로 파운드 원화로 계산되어 있었고 각국의 세금 환급률까지 정리된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 고객들은 매장에 오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다른 관광객들도 이런 한국인들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는 일본, 중국, 미국 관광객들도 이 방식을 참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새로운 소비 패턴을 만들어낸 거죠.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유럽의 명품 소비 트렌드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공항, 레스토랑, 명품 매장까지.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효율적인 여행 방식과 문화를 통해 유럽 관광 산업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미슐랭 레스토랑, 그리고 명품 매장에서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계획과 효율적인 소비 패턴으로 유럽의 관광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여행을 계획하는 걸까? 공항에서는 실시간 위치 공유와 최적의 보안 검색대 선택, 레스토랑에서는 고추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식 트렌드, 명품 매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가격 비교를 통한 전략적 쇼핑.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에펠탑 근처의 한 카페에서 한국인 관광객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30대 직장인 부부, 40대 사업가, 20대 대학생 친구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에서 유럽 관광 산업을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유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30대 직장인 부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인터넷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뿐인데요. 보통 관광객들은 즉흥적으로 여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들은 15분 단위로 일정을 계획하고 최적의 쇼핑 동선을 분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뭔가요? 40대 사업가는 조금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휴가가 길지 않아요. 대개 1~2주 정도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려면 철저한 계획이 필수입니다. 20대 대학생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는 여행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모아요. 트래블 바이블이라고 해서 여행 고수들이 공유한 최적의 루트를 참고해서 일정을 짜죠. 트래블 바이블이요? 네. 한국인들은 여행 경험을 공유하는 걸 좋아해서 다녀온 사람들이 남긴 최고의 루트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일정을 만듭니다. 어떤 시간대에 어디를 가야 줄을 덜 서고 어느 매장에서 가장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지 이미 데이터가 다 정리되어 있죠. 그러면 즉흥적인 여행은 잘하지 않나요? 즉흥 여행도 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일정은 미리 완벽하게 짜놓고 그 안에서 변수를 조정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은 단순한 빡빡한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여행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런던 본사의 취재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편집장님은 제 보고서를 읽고 나서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소피, 내가 발견한 건 단순한 관광 트렌드가 아니야. 이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탄생을 기록한 것이야. 네, 저도 이번 취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여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여행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식이 앞으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겠지. 그렇죠. 이미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한국인들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한국인들이 이동하는 동선을 분석해 안내판을 새로 배치하고 명품 매장에서는 한국인 맞춤형 쇼핑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레스토랑들도 한국인들의 입맛을 반영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고요. 편집장님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은 관광 산업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입장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군. 맞아요. 공항, 레스토랑, 쇼핑까지. 그들의 여행 방식이 이제는 유럽 관광 업계의 운영 방식을 바꿀 정도니까요. 이제 다음 단계는 뭐지? 한국으로 가서
그들이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직접 취재해야겠죠. 이 여행 방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어떤 배경에서 탄생한 것인지 더 깊이 조사해야 합니다. 편집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소피 한국으로 가봐. 그렇게 해서 제 다음 취재지는 서울로 결정되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유럽의 관광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럽이 전 세계 관광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이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전 세계 관광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벌써 새로운 여행지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나는 또 어떤 새로운 여행 문화를 발견하게 될까? 그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취재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에서 온 여행 스타일이 전 세계 트렌드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 스타일을 가지고 여행을 즐기시나요? 여러분만의 여행 꿀팁이나 여행 스타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